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 파혼을 했고요. 파혼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파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파혼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파혼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게 파혼 낙인 찍혀서 남겨진 사람이라 정말 짜증납니다. 저랑 예비 신랑이 연애 기간이 짧았던 것도 아니에요. 무려 2년을 사귀었죠. 사귈 때는 사실 별로 특이한 문제도 갈등도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부모님들끼리 서로 친하신 상황이어서 자연스럽게 저희도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인터넷 쇼핑 쪽에서 일하고 있고 예비 신랑은 유통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고 대화도 술술 잘 통했습니다. 예비 신랑 나이는 36살이라 집에서 결혼을 계속 재촉하는 눈치였고 저도 32살이라 그런지 연애 잘하고 있냐면서 계속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아예 생각이 없나 싶어 물어봤는데 자기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더군요. 아예 생각이 없나 싶어 물어봤는데 자기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승진하고 결혼하려고 했다더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비 신랑이 승진을 하나 안 하나 지금 하나 나중에 결혼하는 건 똑같으니 기다릴 것도 없이 빨리 결혼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글로 옮기려니 저희 상황이 좀 삭막해 보이기는 한데 저희 둘은 아끼고 사랑하면서 다른 연인들처럼 뜨겁고 달콤하고 후끈하고 그런 느낌도 다 있었습니다. 게다가 2년을 만났으면 어느 정도 서로 확인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간을 봐도 2년이면 레시피까지 다 파악될 정도인데 더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예비 신랑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도 뵙고 결혼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네요. 상견례도 잘 마쳤고 예비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 좋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당해보고 하는 소리지만 결혼식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세요. 마치 데이트 통장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써야 합니다. 저는 예비 신랑 말 믿고 결혼식 비용 문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냥 다 맡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더군요. 결혼식 한 달 전 청첩장 초안을 만들 때였습니다. 그때 유독 예비 신랑이 기운이 없어 보였죠. 저는 내심 결혼 때문에 저러나 싶어 걱정했고요. 여자의 촉이 무서운 게 설마 했는데 다 맞더군요. 그때 처음 파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확신이 없다며 아직 결혼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았다더군요. 원래 청첩장을 뽑을 시기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거 뽑다가도 주변에 싹 뿌려버리면 사실상 결혼한 것처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청첩장을 뽑아야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만 해도 이미 회사에서 저 결혼하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이없었죠. 그 뒤로 결혼을 한 해 만에 어쩌네 징징거리다가 그냥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님은 끝까지 저에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본인이 하기 싫다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무슨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알겠다고 그냥 파혼하자고 예비 신랑과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근데 파혼이 연인들 이별과는 많이 다른 게 파혼 뒤에도 서로 정리할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돈 문제가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걸 통장 하나에다가 돈을 다 옮겨놓고 거기서 빼다 썼으면 나중에 정산하기 편한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특히 예식장 문제가 많이 걱정이었습니다. 예식장은 3달 전에 예비 신랑과 돌아보고 결정했고 예식장 위치가 예비 시댁에 가깝게 잡게 돼서 그런지 식장 문제는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 쪽에서 챙겼어요. 예식장 위약금이 엄청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혼 결정을 하고 나니 식장 위약금이 생각났고 생각해보니 본인이 다 부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혼하자고 했으니 위약금 전액을 다 부담하겠다고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여행 위약금도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면서도 본인이 저렇게 알아서 한다고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걱정되었습니다. 파혼당한 마당에 그러고 있으니 한심하긴 했죠. 근데 그런 저의 한심한 덕분에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예식장 알아볼 때도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저희는 웨딩 사진도 따로 업체를 찾아 했거든요.
결혼식을 준비할 때는 그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더니 파혼 후에 저렇게 돈을 막 쓰겠다고 하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결혼 후 쓰려고 청소기 같은 가전 미리 사둔 게 있어요. 그게 좀 값이 나갑니다. 근데 할인을 심하게 해서 미리 사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소기도 그냥 저보고 쓰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청소기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가 쓰고 계시고요. 엄마는 그 청소기를 쓸 때마다 우셨습니다. 제가 그거 쓰지 말라고 해도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울면서 청소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프고요. 원래 파혼 후 돈 문제 그런 걸로 많이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너무 깔끔해서 그게 계속 찝찝했습니다. 친구들은 뭐가 이상하냐고 고마운 거라며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며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약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전액을 다 한쪽이 부담하고 그걸 모른 척 하기에도 불편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위약금이 얼마 나왔냐고 나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괜찮다고 얼마 안 나왔다고 충분히 자기가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30분을 넘게 물어도 대답하지 않길래 점점 이상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예식장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위약금이 대체 얼마인지 직접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취소된 예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근처에 있는 예식장은 몽땅 다 연락해봤고요. 그래도 못 찾아서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보면 기억하니까요. 진짜 예약하기로 한 예식장이 맞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비교하면서 그 예식장을 찾았어요. 곧장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죠. 보름 전에 취소하는 예식이 없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제 이름도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신랑 이름을 불러주니 그제야 찾더군요. 근데 3달 전에 이미 취소되었다고 예약하고 거의 일주일 만에 바로 취소했다고 하면서 그 담당 직원이 저에게 밝게 웃으며 90일 전에 취소된 예식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금 2달 동안 하지도 않을 결혼을 준비한다고 그 난리를 피웠나 싶었습니다. 짝사랑도 아니고 짝결혼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었네요. 제 차 직원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아주 따뜻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또 위약금 때문에 전화했냐면서. 이제는 정확한 액수도 말해주더라고요. 지방 결혼식장이라 큰 비용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신혼여행도 잘 취소했냐고 물어보니 지난주에 이미 취소했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며 아주 자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곧장 이메일을 확인해봤어요. 전 남자친구 이메일을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별다른 취소 메일이 없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봐도 당사자가 아니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뿐이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어디까지 나를 속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뒤 원래는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날 당일이라 회사는 당연히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쉬겠다고 하니 힘들겠다면서 3일 정도 쉬다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얼굴을 다 가리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가 창피해서 그러냐고 당당하게 살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우셨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그때 전 남자친구 이메일에서 확인한 일정표를 보고 모이는 곳까지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제 남자친구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있는데 순간 무슨 새신랑 같았습니다.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나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건가 싶기도 했는데 그때 여자가 오더니 아주 대놓고 팔짱도 끼고 신혼부부가 따로 없었네요. 영상으로 다 찍어놨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달려가서 뒤엎고 싶었는데 일단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전 남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이도 없고 황당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화가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놓고 온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다고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직접 왔다고 했고요. 어머님은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시더니 나중에 저보고 미안하다고 하며 일단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 방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뒤져봤습니다. 그렇게 싹 뒤지다가 그 여자 여권 사본도 봤고요. 컴퓨터로 메신저 내용도 다 확인하고 정말 기가 찼어요.
결혼을 망설이던 이유가 그 여자였습니다. 보니까 자동차 키도 놓고 갔길래 아주 느긋하게 주인 없는 차에 가서 블랙박스도 다 뒤져봤죠. 보면 볼수록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랑 연애할 당시에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요. 그럼 저랑 헤어지고 그 여자한테 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부녀거든요. 집에서는 얼른 결혼하라고 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결혼 이야기를 계속 꺼내니 거의 억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그 유부녀 아줌마가 옆에서 바람을 넣어서 자기처럼 결혼하지 말고 그냥 파혼하라고 요즘 파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메신저에다가 아주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참, 그 집 남편도 불쌍했습니다. 그렇게 그 여자는 남의 집 결혼식을 파투내고 거기다 부족해서 신혼여행까지 따라간 거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들을 싹 다 모아서 나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건 위약금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파혼을 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위자료를 줘야 하고요. 제 경우에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발리에 있는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으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찍어서 보내줬죠. 정확히 30초 만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저보고 무슨 사진이냐고 해서 일단 발리에 간 김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즐기다 오라고. 대신 귀국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 집으로도 소장을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전 남자친구 집으로도 보내줬고요. 전 남친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어머님만 한참을 듣기만 하시다가 저에게 그 여자는 어디 사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전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그 유부녀에게도 걸었어요. 당연히 안 받았고요. 위약금 아끼려고 했다가 위자료로 더 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그 유부녀는 이혼당했습니다. 그걸 알고 같이 살아줄 남자가 어디 있겠나요. 자기 마누라가 신혼여행을 2번이나 다녀왔는데 당연히 열받겠죠. 처음엔 저에게 와서 단순히 여행만 함께 간 거라고 자기가 원래 발리를 좋아한다고 가보는 게 소원이라 그런 거라며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도 다 틀어줬습니다. 메신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나중에 당신 남편과 함께 읽어보자고 하니 바로 입 다물더군요. 전 남자친구 어머님이 화가 끝까지 나셔서 그 유부녀를 묵사발로 만들어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위자료뿐 아니라 합의금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장가를 가도 2번은 더 갔을 거네요. 이젠 파혼을 해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도 이젠 더 이상 울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십니다. 당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파혼당한 전말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